질문 드렸던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지사님께 입장을 한번 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농촌 지역 가로난 사업 문제 해결을 위한 지사님의 어떤 방안이나 좀 의지를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지금 현재 농촌을 포함한 우리 군단위 지역의 의료 인력 부족 문제는 뭐 경남만 처해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전국적인 문제이기도 하고요. 오히려 이제 더 확대하면은 수도권의 의료 인력이 좀 집중되고 비수도권 지역의 의료 인력이 부족해지고 있는 추세가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없이는 미래의 이 응급의료 체계 자체가 무너질 수 있겠다는 위기감 때문에 의료법 개정을 포함해서 정부 차원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근본적으로는 이런 정부의 대책과 함께 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의료법 개정이라든지 이런 현재 제도 개선을 통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러면은 그 대책 제도 개선 될 때까지 그럼 경남도는 손 놓고 있을 거냐, 이제 질문의 핵심은 그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아까 보건복지국장이 답변 과정에서 이제 설명했던 게 공공의료 인력의 부족은 제도 개선을 통해서 어떻게든 해결이 가능합니다. 근데 지금 우리 군 단위에 내려가 보면 공공의료기관은 보건소 외에는 없습니다. 그렇죠. 예. 그러면 이제 민간 의료기관들인데 민간 병원의 의사나 간호사를 어떻게 충원할 거냐 하는 문제가 되는데, 그 부분은 또 공공의료인력과는 전혀 또 다른 차원의 문제로 돼 있어서 공공간호사 제도나 공공의사 제도를 도입하더라도 그 문제는 해결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해서는 여러 가지 여건을 종합적으로 개선해 나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첫 번째로 시골 농어촌 지역에 가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하나는 정주 여건이고 또 하나는 경제적인 급여의 부족 이런 문제 때문에 두 가지 방향에서 방안을 좀 찾아보겠다고 해서 아까 보고 드렸던 게 복지보건국의 여러 가지 고민의 결과다라는 점을 좀 감안해 주시고요. 의원님께서는 이제 남해대학 간호학과 간호학과 신설을 대책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시는데, 지금 현재 도립대학 2군데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하는 건 도립대학 2개만 놓고 바라볼 게 아니라 우리 도내 전체 대학들을 앞으로 어떻게 지역 인재 양성 체계 속에서 구조조정 재편해 나갈 거냐 하는 문제가 결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도립대학 2군데는 그 지역에 맞는 지역 캠퍼스, 전체 국공립대학을 통폐합해 나가는 과정에서 그 창가 남해 지역에 맞는 지역의 산업 그리고 지역의 여러 가지 요구, 지역 사회와 결합될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지역 캠퍼스로서 전환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필요한 요구들이 있으면 그 속에 담을 수 있는 방안들을 찾아보겠다. 아마 이렇게 현재까지 도의 입장은 이렇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간호학과 설립 자체는 여기서 딱 부러지게 그까짓 거 하지요 뭐 이러면 좋겠지만 상황이 그렇게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을 가지고 풀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도립대학 간호학과 신설 문제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 어떤 적답을 달라는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지금까지 제가 듣기로는 아예 안 된다라는 이런 분위기로 느껴져서 어쨌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런 보관을 토대로 해서 정말 필요하다면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좀 이런 입장이 중요한 것 같아서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싶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경남에 간호 인력이 전국 시도 중에 4번째로 많습니다. 14,000명이 넘는데요. 우리 경남도와 도세가 비슷한 다른 시도하고 비교해도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우리 경남도는 새로운 간호 인력을 얼마나 새롭게 양성할 것이냐의 문제라기보다는 편중되어 있는 의료 인력들을 어떻게 골고루 배치할 것이냐, 그 과정에서 부족한 곳이 있으면은 그 간호학과를 신설해서라도 의료 인력, 간호 인력을 배출해내야 되는데, 지금 현재로서는 그런 상황까지는 아닌 것 같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우리 경남도 내 간호 인력의 전체 간호 인력과 도 전체에 필요한 간호 인력을 좀 적절히 제대로 배치할 수 있는 방안부터 찾아 나가는 것으로 그렇게 하고 있다는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 아까 우리 남경대 방류로 인한 피해 대책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는 제가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사안 중에 하나가 이 사안입니다. 그러니까 1969년에 댐을 만들 때 그 당시에 어업을 하고 있던 어민들에게 1차 보상이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그때 보상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거기서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겠다는 사람들에게 면허가 나갈 때 그 면허 조건에 이런 어업이나 양식업을 해나가는 과정에 난강댐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그 피해 보상을 요구하지 않겠다라는 조건을 달아서 허가를 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저는 이건 대단히 문제가 많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렇다면은 거기서 어업이나 양식업을 하지 않더라도 그 어민들이 생계를 책임질 수 있는 그런 다른 대책들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생존권을 위해서 어업과 양식업을 하지 않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단지 허가 과정에 그건 좀 행정의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허가 조건을 붙이지 않으면 허가를 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허가가 나가는 거거든요. 그래 놓고는 매번 정기적으로 거의 2, 3년에 한 번씩 피해가 발생하면 허가 때 피해 보상하지 않겠다고 허가 내주지 않았냐. 그러니까 피해 보상할 수 없다. 법적 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어 놓고 피해가 발생하면은 피해 보상은 이루어지지 않고 소송을 하더라도 그 조건 때문에 늘 소송에서 패소하는 이런 희한한 구조를 만들어 놓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대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번에 특히 난강댐을 치수능력 보강 사업으로 인해서 2배로 방류량을 늘리게 되면은 피해가 더 커지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업인들의 생존권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분명한 대책이 전제되어야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신 걸로 압니다만 추진 사항 및 전망에 대해서 좀 말씀을 해주십시오.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은 동남권 메가시티를 포함해서 전남과 경남이 또 그 하나의 권역별 발전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남중권 발전, 권역별 발전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입니다. 남해 여수 해저 터널의 지역의 수건 사업이기도 하지만 그동안에는 전남과 여수 측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사실상 추진이 쉽지 않았고 또 이 사업비가 교량으로 설치하게 되면은 거의 해저 터널로 설치할 때보다 2배 가까이 드는 이유 때문에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BC가 아예 나오지 않는, 경제성이 나오지 않는 것 때문에 어려웠었는데요. 지금 해저 터널로 전환을 하고 그렇게 해서 경제성 자체가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재부에서 관련된 BC 조사를 하고 있는데 막바지에 와 있는데 적어도 정책 평가 이전에 필요한 BC를 충족시킬 수 있을 정도의 BC가 나올 수 있도록 지금 백방으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전남과 여수시의 협력을 얻기 위해서 제가 얼마 전에도 여수까지 가서 전남지사와 여수시장이 남해 군수와 함께 정부에 공동 건의문을 올릴 수 있도록 작업을 했고요. 그래서 남해 여수 해저터널은 서부경남 KTX와 함께 서부경남 지역에서 꼭 필요한 중요한 교통망 여수시의 핵심 사안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반드시 성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현안에 대한 깊은 관심과 해결 노력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도민들은 지사님께 대한 기대가 큽니다. 그 기대만큼이나 지역의 각종 현안을 적극적으로 해결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지금도 열심히 해주고 계십니다만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최근 항중 인구 감소와 산업 구조 및 일자리 행태 여러 변화에 따라 신입생 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특성화 고등학교가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특히 사업계 계열 고등학교는 더욱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 사업계하고 또 위치가 농산어촌 지역에 있는 학교하고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특성화 고등학교 현황과 핵심 방안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도 담당 과장, 장학관, 장학사 이렇게 제 방에 모셔서 고민을 또 하기도 했었습니다.
저희들은 또 저희들 나름대로의 노력을 2019년에 저희들이 TF를 만드는 것에서 시작해서 20년 혁신 지원 사업 뭐 이런 것까지도 해서 했습니다만 여전히 어떤 사회적인 분위기가 대학을 졸업해도 못 먹고 사는데 뭐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겠나 하는 이런 인식이 많아지면서 특성화고등학교의 입학 충원율이 더 힘이 든 그런 것을 저희들이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부서의 의견 입장은 참 단호해서 제가 얼마 전에 충원율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정원을 좀 줄이자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더니 우리 부서의 입장이 향후 특성화고등학교의 충원율을 30%까지 늘리는 것이 우리의 목표인데 현재 15%를 정원을 줄여가지고 눈속임을 하는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의지를 가지고 학생들이 더 많이 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할 정도로 우리 부서의 의견은 단호하게 이제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회적인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과 함께 최근에 우리 도에서 진행하고 있는 지역혁신 플랫폼 사업에서 특성화고등학교가 인근의 전문대학 5개 학교하고 함께해서 하는 마이스터 트레이닝 센터 사업, 이 사업에 최근 제가 그 5개 대학의 교수님들을 제가 모셔서 같이 점심을 한 그릇 먹으면서 당부도 드리는 방법으로 그 사업에 저희들은 좀 기대를 하고, 그리고 최근에 항공산업 지역인 진주와 사천과 고성 여기에서 교육부에서 직업교육 혁신지구로 저희들이 선정이 되면서 이것은 또 국가의 지원 사업으로 하지만 밀양 중심의 나노, 거창 중심의 성강기 이런 우리 나름대로의 권역을 정해서 특성화고등학교를 좀 더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자. 사실상 학생들의 대학 입시만큼 우리가 특성화고등학교에 관심을 가졌다면 특성화고등학교도 뭐 이렇게 힘들지 않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저희들은 반성적으로 접근하면서 앞으로 신산업 중심의 학과 개편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인식 개선 여기까지도 함께 도와 협력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미리 제출받은 자료를 살펴보면 그 큰 틀에서 우리 특성화고교의 활성화 방향을 잘 설정했다는 이런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 그러나 이제 그 학교 경영 컨셉트 연구 용역을 통해서 도출된 개선 방안이 과연 개별 학교 활성화에는 얼마나 큰 도움이 될까 하는 좀 그런 실효성에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그냥 이 자리에서 한 2가지 정도 좀 제안을 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좋은 제안 주시면 저희들이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이미 지금 마련된 활성화 방안을 토대로 개별 학교별 좀 더 구체적인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필요하면 용역을 의뢰해서라도 예. 물론 뭐 상황이 심각한 지역 몇 개 학교를 선정을 해서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고 그래서 이건 이제 학교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교육청이 좀 주도해서 전문기관과 학교와 이렇게 함께 개별 학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는 걸 추진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떠신지 교육감 생각? 전체적으로 하는 그 어떤 인식 개선이라든지 뭐 신산업 쪽으로 개편이라든지 하는 이런 같이 하는 방향을 하고 별개로 학교 단위에서 우리 A 학교가 살아남는 네. 또는 적극적으로 이렇게 활성화되는 대책을 학교별로 강구할 수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지원해서 저희들이 의원님과 의논해서 학교 자체 노력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아이디어 수준이니까. 그렇죠. 그 대신 이렇게 결합을 해야 되고 교육청에서 예산 지원을 하고 이렇게 해서 예. 또 그 지역 사회와 같이 공동으로
해서 그 학교 활성화 방안을 수립해야 된다 보고 예. 좀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를 부탁을 예, 드리겠습니다. 학교가 좋은 아이디어를 내준다면 교육청과 또 뭐 도청의 도움도 저희들은 통합 그 교육 지원센터를 통해서 요청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학교 혁신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학교 주체의 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특히 그 학교장과 교직원들의 어떤 의지와 마인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는데 특히 우리 학교장의 의지와 리더십은 더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학교 교장 공모제, 교원 희망제도 또 거기 근무하는 사람들 인센티브를 제공해서라도 학교 혁신의 주체가 되는 이 교직원들의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런 방안들을 한번 좀 도입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는데 교육감 생각은 어떠신지요? 예, 공감합니다. 최근에 농산어촌 지역의 작은 학교 살리기 사업이 성공한 사례들을 쭉 살펴보면 학교 구성원들의 적극적인 노력, 거기에서 학교 관리자의 역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단히 크다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은 특성화 고등학교, 이제 특히 마이스트 고등학교의 경우는 교장을 개방형으로 공모를 해서 시행을 하고, 개방형으로 공모를 해서 시행을 했을 때 언제나 성공한다라고 저희들은 말씀드리지는 못하겠습니다. 우리 고등학교, 특히 이제 우리 학교 사정을 잘 모르시는 분이 들어오셨을 경우에 상당히 그 학교 경영의 어려움도 저희들은 이제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러나 대체로 그런 것까지도 감안해서 최근에 저희들이 개방형으로 교장쌤을 모셨을 때 성공 확률이 대단히 높은 것은 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왔고, 이제 좀 특성화 고등학교 도내에 30개 학교가 지금까지는 대체로 전공하신 분들 중심으로 해서 그렇죠, 예. 교장, 교감을 배치하는 이제 이런 것이었는데, 공모를 통해서 좀 더 적극적인 의지를 가진 교장 선생님을 모시는 이런 노력도 저희들이 한번 같이 병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우리 교육청에도 좀 새로운 시각으로 특성화 고등학교 활성화를 위해서 더 많은 노력을 해주시기를 당부를 드리면서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